M&A 전문가다라는 거? 사이코패스란 소리. 네가 사이코패스다. 여기 더 말이 안 되는 이 말이가 M&A가 100억짜리 1000억에 팔고 100억짜리를 1000억에 어떻게 팔아요? 100억짜리는 100억에 파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 뭐라고? 변호사님 혹시 협상의 기술 드라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M&A 전문가 얘기를 다루는 드라마라고 하니 엄청 기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전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이거는 일부러 챙겨서 봤고요. 이걸 쓰신 작가분이 안판석 작가님이라고 이전 작품들을 보면 스토리를 쌓아서 나중에 점점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죽은 동료 얘기라든지 뭐 전에 뭔가 그 이재훈이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오면서 점점 갈수록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이 M&A 전문 변호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드라마 리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클립을 몇 개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윤준호가 등장하는 씬인데요. M&A 전문가다라는 거? 사이코패스란 소리. 아까 뭐라고? M&A 전문가 사이코패스라는 거. 이거 다시. M&A 전문가다라는 거? 사이코패스란 소리. 네가 사이코패스다. 여기 더 말이 안 되는 이 말이가 M&A가 100억짜리 1000억에 팔고 100억짜리를 1000억에 어떻게 팔아요? 100억짜리는 100억에 파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 뭐라고? 100억짜리를 1억에 사온다. 100억짜리를 어떻게 1억에 사고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진 않아요. 가격 내고도 물론 있죠. 전략을 짜서 그게 있지만 100억짜리를 1000억에 바보냐고 100억에 파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있겠죠. 1000억이 될 회사를 내가 지금 100억에 싸게 산다.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만 내가 인수해서 더 내 자본과 인력을 붙여서 더 키우겠다라는 건 있겠죠. M&A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고 더 말이 안 되는 게 M&A를 하면은 수백 개 목이 날아간다. 그것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M&A가 사실 여러 이유로 하지만 지금 이 드라마에서 M&A는 일반적인 거래 M&A라기보다는 회사 자금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단 회사가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산이 어떤 계열사도 일종의 자산이죠.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계열사를 이제 팔아서 그 자금으로 회사를 이제 살리겠다. 이런 컨셉하에 진행되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딜을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뭐 해고가 일부 수반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M&A를 한다고 해서 해고가 되고 이러지 않아요. 아슬아슬하지만 건설을 팔아도 망하진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이라면 어떤 전략을 취하실 건지 좀 궁금했어요. 실제로는 아마 잘 되고 있는 데를 파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준호 이 전문가의 판단처럼 그러니까 그 말은 되게 공감이 돼요. 안 되는 회사는 아무도 안 사가고 버리는 거니까 헐값에 매각밖에 안 될 거고 잘 되는 회사를 팔아야 극대화해서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저라면 저는 투트랙으로 둘 다 할 것 같아요. 워낙 많잖아 계열사 중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익이 안 나면 잘 안 팔리기는 해요. 잘 되는 회사 못 되는 회사 이렇게 나누지 않을 것 같고 저라면 전체 회사를 다 분석해서 팔릴 거 안 팔릴 거 이거를 다 구분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제 큰 데에 집중을 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하면 잘 되고 있는 회사 파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안 되는 거 여러 개 팔아봤자 사실 가격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모여도 어차피 그러니까 11조를 아예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거고 잘 되고 있는 거를 팔아야 그 11조를 조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를 파는 선택을 저도 했을 것 같고 주민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그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주민동의가 필요한 거는 맞는 거고 여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뭐 8,800억을 이미 투자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재건축을 하려면 입주민의 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한 명이 찬성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과반수를 넘냐 안 넘냐 그 선에서 이거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재건축이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큰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8,800억짜리 리스크일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인수하시게 되면 대표님에게 어울리는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이 대화를 하면서 입찰가가 지금 1조 올랐는데
어떻게 이 대화를 보셨는지. 이거는 이재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눈빛 보면 반했잖아요. 이 하트.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죠. 아마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대표가 애초에 생각을 하고 왔겠죠. 플랜 A, 플랜 B를 생각해서 왔을 거고 이 얘기만으로 마음을 바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납득이 가. 되게 가까이서 이재훈이 그리고 뭔가 인수하면 이 사람도 내 편이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나 싶지만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가능하다. 이재훈이니까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상이라는 게 되게 미묘한 거니까 결정적인 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협상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주는 말? 그러니까 근데 아마 진정성이 거기 있으니까 또 말이 와닿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막 협상하면서 그 한두 마디 말로 그 원하는 거를 얻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작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조단위가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손해배상 범위 관련해서 조정을 하면 그냥 열어두면은 뭐 200억, 300억이 될 수 있는 거를 제한을 해서 내가 만약에 뭐 20억 정도로 막았다라고 하면 사실 내가 200억 이상 세이브하게 만들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장면은 실사를 하는 장면. 이건 실사 장면이라기보다는 계약 조건 협상하는 장면으로 보이거든요. 이재훈이 협상하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저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특별히 있거든요. 뭐 느꼈어요? 이재훈이 그러니까 요 장면뿐만 아니라 협상을 할 때 특징이 있어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질문을 해. 본인 말을 되게 많이 안 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1회, 2회를 보면 이재훈의 대사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표하고 이런 거 말고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러니까 특히 상대방을 만나서 뭘 할 때는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하는 거에서 캐치를 하게 하고 있고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인정을 하게 해요. 뭔가 예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깔고 그 다음 스텝을 밟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되게 저는 유효한 것 같고 이런 장면으로 사실 협상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 리스크를 나는 얼마로 본다. 그래서 이거를 가격에 깎아달라라고 했을 때 저는 나 그 리스크는 그때 이거 너무 나도 영업 비밀인데 그 리스크를 그렇게 보시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그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깎지 말고 이걸 해결하는 쪽으로 가시죠 하고 가서 막 알아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비슷한 논리였던 것 같긴 해요. 여기는 이제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드라마다 보니까 딱 실시간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되게 그 협상의 전략을 윤준호가 잘 활용한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그 리스크를 이제 평가를 해서 오히려 그걸 더 다시 본인의 이익으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다 보니까 좀 과장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리스크를 지금 해결하고 이거를 성과로까지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사실 리스크는 원래 해결해야 되는 거기. 그 말은 맞다. 사실 디폴트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왜 그런 거야? 이재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님이 이재훈한테 지금 반한 상태야. 기본 컨셉이.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디폴트인 게 맞지 사실. 보통 거기서 깎는 걸 방어하는 방식으로 하는 정도인데 그걸 오히려 여기 이용해가지고 더 얻는다는 거는 되게 저는 고 전략인 것 같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왜냐면 디폴트인 게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표님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마지막 장면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요. 이 회장님이랑 마주치는 장면인데 이재훈이 이번엔 사겠다고 맞아 재밌더라 맞아 11조를 조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준호 팀장은 어떤 전략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지. 두 가지 전략인데요. PE들이 또 많이 하는 전략이 지금 약간 저평가된 회사를 사요. 그 매출이랑 이익이랑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 기존 그 멤버로서는 잘 못하고 뭔가 그 시스템이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수익을 개선해서 이렇게 극대화, 매출도 극대화하고 이익도 개선할 수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거를
10배, 뭐 20배, 100배 키워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단 많이 하는데 그 전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게임 회사를 인수한다고 어. 하던데 게임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맞아. 아마 그 게임하는 스타트업이지 않을까? 그 이재훈이 실제로 스타트업에도 뭐 투자하고 관심도 많다고 그러던데 게임 회사가 사실 되게 좋아요. 처음 그 개발하고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이게 한번 제품이 나와서 출시되기 시작하면은 IP 사업도 확장이 가능하고 매출이랑 이익률이 좋더라고요. 그 게임으로 뭐 다른 산업에 연계해가지고 뭐 하려는 것 같아. 근데 제가 했던 또 자문 중에서는 PE가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10배를 실제로 키웠어요. 그래서 1,000억을 들여서 사가지고 1조에 팔았어. 그럼 9천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실제 M&A 절차가 제일 잘 반영된 부분일까? 프로젝트명 정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프로젝트 모멘텀, 뭐 프로젝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M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딜 시작할 때 프로젝트로 명을 정하거든요. 저희가 할 때도 특정 안 되게 이름을 다 정하는 거라서 프로젝트 그 명을 정해요. 팔아달라고 의뢰한 회사가 있고 그거를 주로 자문하는 PE, 그러니까 전문 그 금융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투자사가 있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이 있고 법무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하나의 이번 프로젝트는 뭐다고 해서 하나의 워킹 그룹으로 형성이 돼요. 그게 이제 하나의 메일 계정으로도 이제 같이 그 프로젝트가 담겨서 같이 이제 메일을 주고 이렇게 막 이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이름 정할 때 되게 재밌다. 현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희도 프로젝트 M 얼마 전에 한 적 있어요. MH 저는 좀 간단하게 정하는 걸 좋아하고 이름 재밌게 정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MHK 이니셜로 해서 많이 정하는 것 좀 장면 비슷했고요. 드라마 전체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으셨나요? 있어요. M&A는 계약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거 그 장면이 실제로도 맞고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이재훈 딱 얘기해요. M&A는 계약서로 싸우는 겁니다. 감정적이면 전쟁에서 져요. 저는 되게 중요한 말이고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실제로 M&A 그 결과물은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계약서 조항 가지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감정적이면 지고요. M&A는 사실 상대방이 항상 있는 거래잖아요. 매도인 매수인이 있는 거래여가지고 상대방으로 되게 많이 만나는데 아마추어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평가로는 전쟁이라는 말 동의하세요? M&A 때문에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 그런 얘기도 나왔나? 오, 이상한데? M&A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는 총평으로 제가 가장 하여튼 여기서 별표 쳐는 거는 협상의 기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질문을 계속하는 전략. 그 이재훈이 실제로 그거 쓰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본인은 말을 아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듣고 캐치하고 나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거 저는 협상의 기술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